간병비 200만 원을 이제 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간병비 때문에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많으면 26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게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나라에서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그 간병비를 내년부터 나라가 대신 내주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내는 돈이 10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200만 원이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 말고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8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도 있고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아직인지 하나하나 갈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굵직한 발표를 연달아 내놨습니다. 7월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보고, 7월 28일 내년 기준 확정, 그리고 7월 28일 간병비 토론회까지요. 흩어져 있는 소식을 오늘 한 편에 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내년에 우리 집 살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아시게 됩니다. 특히 6번째와 7번째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생계급여가 오릅니다. 이건 확정입니다. 지난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릅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생계급여가 올해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이 됩니다. 한 달에 5만 5천원가량 오릅니다. 두 분 사시면 143만 3,806원, 세 분이면 182만 9,789원, 네 식구면 221만 7,563원입니다. 네 식구는 한 달에 14만원가량 오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문턱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것도 확정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오르니 그 아래인 분들이 늘어납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109만 4,417원, 주거급여는 131만 3,300원, 교육급여는 136만 8,021원 아래면 대상이 되십니다.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지셨던 분은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 월세 지원금도 오릅니다. 확정입니다. 주거급여로 받으시는 월세 상한액, 기준임대료라고 하는데 이게 지역과 식구 수에 따라 1만 2천원에서 5만 원까지 오릅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면 38만 1천원까지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사시는 분이 집을 고치실 때 받는 돈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미 확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것들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를 나라가 대신 내줍니다. 이게 오늘 가장 큰 소식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복지부 추산으로 2022년 한 해에만 국민이 낸 사적 간병비가 10조 원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8일 토론회에서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힙니다. 본인이 내는 돈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춥니다. 지금 월 평균 200만 원에서 267만 원 나가던 간병비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료 중심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500곳 정도를 따로 지정합니다. 100병상 이상이어야 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도 중증도가 높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에 1만 5천 명으로 시작해서 2030년에 8만 5천 명까지 넓힙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병원이 100병상 이상인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 세 가지가 내년에 간병비 지원 여부를 가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요양병원 갈 일 없다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가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5번째, 중증장애인은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집니다. 지금도 생계급여는 자녀를 거의 안 봅니다. 다만 자녀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되는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이 예외마저 없앱니다. 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상관없어진다는 뜻입니다. 6번째, 부부라서 깎이던 기초연금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지금은 부부 두 분이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 9,700원을 다 받으시는데 부부는 각각 27만 9,760원씩만 받으십니다. 두 분 합쳐서 55만 9,520원입니다. 정부가 이 부부감액 제도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7월 15일 브리핑에서 직접 밝혔고 올해 안에 법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없어지면 얼마가 되느냐? 각각 34만 9,700원씩 합쳐서 69만 9,400원입니다. 한 달에 13만 9,880원, 1년이면 167만 원이 넘게 늘어납니다. 7번째, 공무원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길이 열립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으시면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으셨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제외했거든요. 이 조항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입법 추진입니다. 8번째, 아파서 일 못하는 동안 나라가 생활비를 줍니다. 상병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정식 제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그동안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앞에 3가지 생계급여와 급여별 기준과 기준임대료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뒤에 5가지는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하고 기초연금과 직영연금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인터넷에 부부 합산 100만 원 시대, 내년부터 시행 같은 글이 돌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흘려들으실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라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시기와 방식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5이 넘으셨는데 기초연금을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부터만 나오고 거슬러 올라가 주지 않습니다. 깎여서 안 받겠다고 미루셨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어 신청하시면 그 사이는 영영 못 받으십니다. 지금 신청해 두시면 법이 바뀌는 날 저절로 올라갑니다. 둘째,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계시면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00병상 이상인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는지요.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셋째, 예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지셨던 분은 내년 1월에 다시 신청하십시오. 기준이 6.7% 올랐으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중증장애인 자녀나 부모가 계신 집은 내년 하반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부양 의무자 때문에 안 되셨다면
그때 다시 됩니다. 전화로 물어보실 곳은 급여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국번 없이 129번, 주거급여는 1600에 777번, 교육급여는 1544에 9654번, 기초연금은 1355번입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도가 바뀐다며 미리 신청해 주겠다거나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100% 사기입니다. 신청은 전부 본인이 직접 무료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정된 것 3가지. 생계급여 6.7% 인상, 급여별 문턱이나 기준임대료 최대 5만원 인상. 발표된 것 5가지.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 30%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철회, 직역연금 배제 조항 개선, 상병수당 제도화. 이 5가지는 올해 안에 법과 제도를 정해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유난히 크게 걸립니다. 간병비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60만 원이 되는 건데 문제는 어느 병원이 지정되느냐입니다. 500곳이면 전국 요양병원 셋 중 하나 정도입니다. 지정 안 된 병원에 계시면 지금 그대로입니다. 어떤 병원이 지정되는지, 우리 부모님이 계신 병원은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멤버십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한 달에 4,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먼저 답을 드립니다. 우리 집은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채널 이름 아래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물론 가입하지 않으셔도 영상은 전부 그대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정확한 정보를 찾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이프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하이프 버튼은 좋아요 버튼 옆에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오늘 들은 내용을 꼭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니우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